명량에서의 대승 이후 이순신은 조선 수군을 뒤로 물려 전력 보강에 힘을 기울여요. 한편 명량에서의 대패로 인해 왜군의 수륙병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육지에서의 조명연합에 막힌 일본 육군은 수군의 도움이 없을 거라는 말에 북으로 올라갈 생각을 버리고 남해안에 외성을 쌓고 들어가 버립니다. 1593년 2월 조선의 명나라 수군 5천을 이끌고 수군 제독 진린이 옵니다. 수군 제독 진린은 성격이 포악하고 조선 조정 대신들을 함부로 대하였어요. 조정에서는 진린과 이순신의 만남을 걱정하게 됩니다. 부대를 보면 못 참는 이순신의 강직한 성격으로 인해 둘 사이에 마찰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조명 수군이 협력하지 못하여 칠천량 때처럼 일본 수군을 패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답니다. 이순신 장군은 진린이 이끄는 명수군이 내려오자 고기와 생선을 푸짐하게 차려 배불리 먹이니 조선 조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급을 받지 못하던 명나라 수군은 고마워했어요. 대접을 받고 시간이 지나자 진린을 등에 업은 진린의 부대는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군의 행패가 심해지자 조선 수군 병력과 백성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진린은 당황하면서 왜 철수하려 하냐고 묻습니다. 명군의 수탈이 도적대와 같은 것이 그 이유라 하자 진린은 이에 사과를 해요. 이순신 장군은 더 나아가 명군에 대한 작전권도 넘겨받습니다. 왜군은 조명연합군이 전열을 가다듬어 제대로 된 준비를 하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도도 다카토라와 가토는 수군을 이끌고 고분도에 위치한 조선 수군 통제영을 기습하러 옵니다. 초병의 보고로 적의 기습을 미리 알아챈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의 실력을 보여줄 겸 진린에게 잠시 쉬라고 하며 조선 수군을 이끌고 출진합니다. 적이 올 경로를 미리 예측하여 내복해 있던 조선 수군은 기습을 하러 온 일본 수군을 역으로 기습 포격하여 50여 척을 격침시켜버립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전투에서 얻은 왜군 수급 40개를 진린에게 주어요. 진린은 조선 수군의 실력에 감탄함과 동시에 자신의 전공까지 챙겨주는 이순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진린은 이순신 장군을 조선의 일개장수라 무시하려 하였지만 인품 실력 어디 하나 빠지지 않아 상대를 높여부르는 호칭까지 써가며 이순신 장군의 존중을 다하여 대하게 돼요. 육지에서 조명연합군은 남해안 쪽 외성을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왜군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급 또한 부족해지게 돼요. 이런 상황에 조선 침략을 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게 됩니다. 도요토미가 사망하자 전쟁을 지속해야 할 목적을 상실한 일본은 조선에 남은 병력에게 퇴각을 명합니다. 왜군의 퇴각 낌새를 눈치챈 조명연합군은 육지와 바다에서 남해안 외성을 포위합니다. 순천 외교성에 갇혀있는 고니씨는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에게 뇌물을 보내 배 한 척을 은밀히 내보내줄 것을 요청해요. 진린은 이순신 몰래 왜군 배 한 척이 빠져나가도록 눈감아줍니다. 사천에 주둔하고 있던 시마즈는 고니씨의 지원 요청을 받고 인근 외성에 있는 왜군 병력과 300여 척의 함선을 이끌고 순천 외교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이순신은 외성 한 척이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다는 보고를 받고 남해안 쪽 다른 외성에 있는 왜군의 지원 부대에 포위될 것을 우려하여 노량해협으로 출전합니다. 늦은 저녁 아군의 지원을 위해 노량에 접근해오는 왜수군 300척. 이미 왜군 함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있던 이순신은 노량 해협 근처선에 내복도를 편성해요. 노량 해협에서 나오는 왜군 함선의 조선 내복군을 포가 발사되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당황하던 왜수군은 조선 내복군을 포위하려고 전진해요. 이때 내복해 있던 명수군도 북을 치며 합류합니다. 조선군과 명군의 내복에 맞서 싸우다 관음포로 흘러들어간 왜군은 그곳에서 조선 수군 본대와 맞닥뜨리게 돼요. 북서풍을 이용한 조명연합군의 화공으로 왜군의 수많은 배들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3년으로 포위된 왜군은 조명연합군의 맹공에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명군의 전선인 사선과 호선은 왜군의 새끼부대에 비해 전투력이 약한 것을 파악한 왜군은 명군 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수군의 공격에 명나라 수군 부장인 등자룡이 전사하게 되고 진린의 배 역시 왜수군의 집중 공격을 받게 되자 이순신은 왜선을 격침시켜 진린을 위기에서 구해줍니다. 어두운 밤 왜수군은 퇴로를 찾다 넓은 바다가 보이는 방향으로 배를 힘껏 몰게 되는데 그곳은 사방이 막힌 관음포만이었어요. 관음포는 사방이 막힌만으로
빛이 적은 저녁에 보면 넓은 바다로 보이는데 외수군은 관음포만이 넓은 바다인 줄 알고 그곳으로 도망가려다 결국 갇히는 신세가 돼버리고 맙니다. 외수군이 관음포만에 갇히기는 했지만 관음포만은 상당히 좁은 지역이어서 배들 간의 간격이 좁을 수밖에 없었어요. 외수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특기인 백병전을 마음껏 발휘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관음포만이 백병전을 장기로 하는 외수군에게 유리한 장소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음포만에서 적과 싸웁니다. 한 명의 외적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철저한 응징으로 보복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두운 밤하늘 아래 조명연합군과 외수군과의 육박전이 치열하게 진행됩니다. 이전 전투보다 많은 백병전이 일어났음에도 외수군은 우월하게 전투를 이끌지 못해요. 새끼분해에서 판옥선을 오르다 많은 외령졸들이 죽어나갔고 임진왜란 초기와는 다른 게 조선군의 근접 전투력 또한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늦은 밤부터 시작한 전투는 서서히 해가 떠오를 때까지 치열하게 계속되었고 이순신 장군은 외수군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적의 총탄에 가슴을 맞게 돼요. 거칠게 숨을 내쉬는 이순신 장군은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말을 남깁니다. 올먹이는 이순신 장군의 아들이 슬피우니 부장들은 울음을 그치게 하고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옷으로 가려놓은 다음 북을 치며 진격하니 병졸들은 이순신 장군이 죽지 않았다고 여겨 용기 내어 공격했답니다. 격렬했던 이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은 적 군선 100여 척을 포획하고 200여 척을 격침시켰으며 500여 개의 수구가 오고 수많은 왜군을 경멸시켰어요. 전투가 끝나고 진리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이순신 장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려 이순신 장군의 대장선에 올랐지만 이순신 장군은 이미 전사한 뒤였어요. 진리는 이순신의 죽음을 알고 땅바닥에 앉아 통곡하였답니다. 이순신 장군의 죽음이 전해지자 모두가 통곡하여 슬피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해요. 전투에서 대패한 외수군 100여 척은 남해로 도망쳤고 외수군이 대패하는 것을 본 고니씨와 나머지 왜군들도 먼 바다로 도망쳤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은 목숨을 바쳐 끝까지 조선의 바다를 지켜내었어요.